윤석열 검찰 당시에 검사들이 밖에 나가서 검사라고 하면 부끄러웠거든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지금 법원이 판사들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2월 3일 전에 예. 2심이 확정될 수 있느냐? 불가능. 불가능하다는 거. 절대 불가능. 불가능한 사안이죠. 예. 그게 이제 27일이라고 하는 항소 이유서 제출하는 기간하고 공소 제기할 기간 7일 플러스 20일이 있잖아요. 27일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2월 3일로부터 역산해 보면 그 5월 7일인가 8일 날 네. 선거가 돼야. 선거가 돼야 돼요. 네. 그러면 연휴 끝나는 날 선거가 돼야 돼요.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그렇죠. 일단 첫째 기일은 5일을 두고 5일 전에 통제하도록. 일 이게 통제. 아무리 해도 6월 7일 전에 선고 안 됩니다. 제가 계산해봤어요. 그러니까 절대 안 돼. 모든 걸 하루 만에 다 한다 하더라도. 하루 만에 하더라도. 네. 예. 그 대법원에서 이걸 알아요. 이렇게 확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렇게 한 이유는 그것은 이번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요. 똥을 던진 거 아니에요. 예, 그 이재명 후보가 유죄라는 것을 그 국민들한테 그 보여줌으로써 그 대선판에 대법원이 뛰어들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후보는 안 됩니다 하고 뛰어든 거 아니에요. 극우 보수가 할 그렇죠? 수 있는 마지막 발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범죄자 프레임 씌우고 어제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막 주장하던데 범죄자 프레임 씌우고 이게 결계가 아니냐 이런 거 하나 지금 진짜 뭐를 던지는 범죄자인데 뽑아서 되겠냐 이런 그런 주장을 하게. 최후의 어떤 수단으로 봐야 되겠죠. 발악. 대법원은 지난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면 어제 확정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렇죠. 어제 그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만약에 이런 2심이 시나리오였던 유죄였으면 거죠. 2심이 유죄였으면 진짜로 이재명을 맞아요. 대선 직전에 날리려고 했던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운입니까? 항소심이 지난번에 무죄가 그러니까요. 나서 이 굉장히 구군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 3명의 고법 판사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무죄 판결문을 써가지고 나라를 구했어요. 독립투사. 아니, 그 판결문이 근데 맞습니다. 실제로 그 판결문이 그러니까요. 맞고 아까 막 법원 주심 분들께서도 말씀하시던데 사실 인정을 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며칠 만에 이렇게 결정한다고 했을 때 아예 형식적으로 이게 법리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문제를 상고하니까 이거 하려는 줄 그 알았어요.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간단히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문제를 건드렸죠. 어제 이제 판결문이 87쪽이더라고요. 쭉 저녁에 밤늦게까지 봤는데 보통 이제 다수 의견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네. 반대 의견이 작은 분량을 네. 차지하는데 어제 판결문은 이례적으로 다수 의견이 38쪽, 반대 의견이 49쪽이에요. 그래서 이윤구, 오경미 두 대법관이 이러면 안 된다고. 거의 독립운동 수준으로 네. 정치 판결에 대해서 결사항전한 맞습니다. 그런 판결입니다. 법치주의 탈을 쓰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거예요, 진짜. 그 판결문을 쭉 보면 얼마나 절절하게 두 대법관이 네. 당신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큰일 난다. 이건 완전히 사법부의 사망 선고다. 이런 정치적 중립을 완전히 훼손한 거라고. 예. 거의 대법원 판결문에 나올 수 없는 매우 그 강도 높은 단어를 써가지고 비판했어요. 저는 어제 이제 아주 친한 친구인데 사실은 굉장히 우적이 성향이고 네. 이제 고향도 어떻고 이제 그런데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싫어하는 이제 일수가 있는데 그 친구 법원 판사 출신 예. 그 친구도 야 뭐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저한테. 그러니까요. 저도 보수 성향의 네. 아니, 법조인들한테도 들었는데 네. 이거는 말이 안 야, 이건 된다고. 너무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제 친구 중에 또 다른 판사 현직 판사는 진짜 친하게 지낸 친구인데 야 니네 법관들 내가 꼴 보기 싫다. 나 너도 안 본다 이래가지고 어제 카톡으로 그 절연당했다는 빤스를 벗었다니까 네. 진짜. 그 어제 이제 저도 판사한테 확인을 했더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그 이제 이거 고법 어떻게 되냐 했더니 5월에 그냥 재판 뭐 한 번 하겠지. 그게 한 번, 끝이에요. 한 번 하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5월에 6월 3일까지 확정 안 됩니다. 절대. 네. 네,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후보 자격으로 당선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대법에 또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하고 이제 두 번째 문제. 그런데도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이 재판을 계속 굴리려고 하지 않을까. 대법이. 그렇죠. 지금 정도로 미친 정도면은 그렇게 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사 네. 그렇다 치더라도 치더라도. 집행유 이상만 확정이 안 되면은 근데 그걸 기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행 이하로 나오기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조금 전에 입법을 하자고 하던데. 입법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사소송법을 일부 개정안을 내서 예. 그걸 좀 했다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면은 6월 7일이나 8일 선고될 수가 있으니까 예. 우리가 취임을 6월 4일에 하지 않습니까? 6월 4일날 발의하면 안 돼요. 6월 4일 바로 해야죠. 그죠. 예. 그 방법이 하나 있고 입법으로 아예 이건 어떻습니까? 그 공소 취소 근데 1심 판결이 난 사건은 공소 취소가 안 돼요? 안 되는 불가능하죠.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 확인해야 될 것인 게 왜냐하면 1심 판결 전에는 공소 취소할 수 있는데 네. 하고 난 것은 안 되고 저는 근데 그거를 논하기 전에 공소 취소 다른 뭐 사건은 가능합니다. 1심 사건이 진행되는 것은 진행되고 있는 건 되는데 네. 요건은 안 네, 된다. 그거는 이제 항소심까지 갔기 때문에 상고심까지 갔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다른 사건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네. 법무부 장관 새로 임명하고 나서 네. 혹은 법무부 차관을 빨리 그 법무부 장관은 이제 인사청문회 해야 되니까 차관으로 빨리 바꿔서 이거를 검찰로 하여금 공소 취소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건 이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가 되어서 네. 법무부 차관이 그것을 그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다만 이제 지금 재판 진행 중인 1심 재판에 대해서 위법한 수사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검찰 차원에서 그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대장동 재판에서 정영학의 위법한 증거들이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지휘를 하건 말건에 그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소 취소는 당연히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막 논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이제 상황이 되면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 그때? 놓을 수는 있는 것 같고요. 예, 그것이 이제 근데 다만 대법원에서 판결을 할 수 없는 게 명확한데 지금 자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할 것 같으니 할 것 같아요. 이제 법적으로 그걸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겠다. 입법으로. 예, 입법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걸 입법하는 거니까. 근데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은 뭔가 조금 논점이 있을 수 있고 그건 나중에 네. 더 논할 문제인 그게 것 더 같고요. 통쾌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현 검찰 체제에서는 네. 설사 장관이 바뀐다 할지라도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안 할 수 있다. 안 되죠. 안 돼서 그렇지만은 검찰이 바뀌고 새로운 검찰이 정말 이 사건을 명경지심의 지소 같은 마음으로 들여다 보면은 뭐 그것도 검토도 가능하죠. 명경주수의 마음이 있을까요? 그런 총장을 뽑아야죠. 그럼 이거는 또 어떻습니까? 이 말 나온 김에 사법개혁까지 가자. 그러면서 지금 이번에 그 10명 그 파기환송에 찬성한 10명을 보니까 다 윤석열 임명이에요. 2명은 반대한 2명은 이제 문재인 임명이고 윤석열 임명인데 그 10명이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선을 넘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임기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근데 대법관의 정원을 늘려가지고 요 10명에 반하는 한 33명 정도의 정원을 늘려가지고 그런 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을 대법관으로 들이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굉장히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대법관 증언은 네. 계속 요청이 원래 이슈였잖아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2년 후에 이제 임기를 마치거든요. 네. 임기가 아니라 정년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제발 다음 정부에서는 이런 이 대법관 10명이 직위현화되어 있어요. 지금 이 대법관 10명들이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아무도 국민들이 사법부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재판할 거라는 기대를 지금 못 하게 됐거든요. 이제 못하죠. 이제는 못 해요. 그래서 이런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린 법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대법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첫째 지금 대법관들이 숫자가 적어서 사건이 적체된 문제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을 증언하자고 하면 몇 명 대법원에서는 자기들 대법관들 권위가 떨어진다고 해서 상고법을 만들자라고 대응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고법에. 말이 안 된 겁니다. 고법에 상고부를 두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대법관을 증언해서 사건도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기들 권위 떨어진다고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사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대법관들이 굉장히 관료화돼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사실 대법관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각자의 의견을 정확히 뽑을 해야 때부터. 되는데. 근데 재청권자가 대법원장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건 헌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그것까지 나중에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대법원장이 자꾸 재청을 해주기 때문에 자기를 뽑아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법부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원국민이 느꼈을 겁니다. 몇 명으로 할까요, 정말? 실제로 아니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 전 정확히 다다 있어야죠. 한 100명 해버려야죠.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니 유럽에 그렇습니다. 유럽은 예. 대법관이 100명 이상이에요. 예, 100명 100명 이상이에요? 100명 이상. 내 생각이 맞았네 그럼. 스페인이 100명. 그럼 아니 저도 100명. 정확히 저는 150명인가 150명? 굉장히 많아요. 100명? 아, 대법관에 그렇구나. 100명을 하더라도 이 네. 특정 학교 출신의 아, 그럼 안 돼요. 이런 이그 골고루 섞이게. 안 되고 다양화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굉장히 많은 직역에서 그 대법관이 이 와서 이 재판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이 지금의 주제에 일반인들이 관심 없었는데 이번에 관심 대폭발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87년 100명. 예, 87년 헌법 체제가 뭐 우리는 이제 대통령 구조만 생각했는데 어제 상황을 바꿔 보니까 가장 문제가 이 사법부 구성 이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반드시 이번에 손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까지 부각이 안 됐지만 대법관 증언 문제는 꾸준히 문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사실상 그것도 한 20년 이상 역사가 있거든요. 이제는 공론화해서 정확히 숫자를 늘려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몇 명을 할 거냐가 굉장히 활발하게 토론이 돼야 되는 국면이다. 숫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트만 채우면 안 된다. 맞습니다. 아니 재청권은 없어야 돼요. 어쨌든 서울 네. 법대 출신을 꽉딱 채우는 거 이거 안 돼요. 검사한테 검사 동일체 원칙은 들어봤지만 판사 동일체 원칙은 저는 못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판사 동일체 원칙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다음 대통령을 결정해 이런 생각을 단체로 한다는 건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진짜 보수여도. 판사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진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들어가지고 법관이 사실은 이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보다 훨씬 더 법관들의 이 권위가 그 가고 싶은 곳 대법관으로 헌법재판관보다 그런 권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보다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해할 수 진성열 없습니다. 검찰 당시에 검사들이 밖에 나가서 검사라고 하면 부끄러웠거든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지금 법원이 판사들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